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을 모아놓고 아주 중요한 실적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들의 진짜 속내, 그러니까 2026년까지의 큰 그림이 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골드만삭스는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미래를 밝게 보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에요. 사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숫자 보고가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로드맵 같은 거였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성장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앞으로의 먹거리를 어디서 찾고 있는지 그 성장 플레이북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애널리스트의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부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산관리 사업 이거 어떻게 키울 겁니까? 하고 딱 물은 거죠. 이게 바로 골드만삭스의 핵심 전략, 그중에서도 웰스 매니지먼트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골드만삭스의 선택이 정말 재밌습니다. 딱 두 갈래 길로 나뉘는데요. 한쪽으로는 특별한 고객, 그러니까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집중하겠다는 거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직접 나서기보다는 다른 금융사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시장을 넓히겠다는 거죠. 예정에 유나이티드 캐피털을 인수하면서 대중시장에 뛰어들었던 실험, 그거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영리하게 핵심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파트너를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인 셈이죠. 와,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있죠. CEO 데이비드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2021년이 최고점은 아닐 거라고 장담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역대급 실적을 찍었던 게 끝이 아니다. 우린 더 갈 수 있다. 이런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그럼 그 자신감이 그냥 하는 말이냐?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솔로몬의 낙관눈을 숫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M&A 시장이 2021년 최고점 수준을 거의 회복할 거라는 게 이들의 기본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 자신감의 근거는 대체 뭘까요? 그냥 느낌이 좋은 걸까요? 절대 아니죠. 여기 보세요. 일단 쌓여있는 일감, 그러니까 자문 수주 잔고가 지난 4년 중에 최고치고요. IPO 시장은 아직도 활성화될 여지가 엄청나게 남아있다는 신호가 보입니다. 게다가 기업 CEO들은 지금이 바로 크고 혁신적인 뒤를 할 기회의 창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정부의 여러 부양책까지 더해지니 M&A 시장의 강세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회사를 더 단단하게,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려도 끄떡없는 그런 회사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회복력 키우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실적이 좋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바로 이걸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만약 시장이 안 좋아져도 이 정도는 벌 수 있다는 그 바닥, 그 하한선을 얼마나 높인 겁니까? 하고 말이죠. 결국 지금의 성공이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회사의 기초 체력이 정말 강해진 건지를 묻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었죠. 그 질문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대답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10% 중반대. 이게 바로 자기자본 이익률, 즉 ROE의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의 수익률은 지켜내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설정한 새로운 바닥이다. 라고 선언한 거죠. 그럼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까요? 여기서 안정적 수익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durable revenues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시장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말해요. 예를 들면 자산 관리해주고 받는 수수료 같은 거요. 이런 꾸준한 수입이 많아져야 회사가 외부 충격에도 버틸 힘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의 바닥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자신하는 겁니다. 자산 관리 사업을 키워서 꾸준한 수수료 수입을 늘리고 회사 전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만들고요. 또 돈을 쓸 때도 아주 신중하게, 예를 들어 자사주 매입 같은 전략적인 곳에만 쓴다는 거죠. 결국 예측 가능한 수입의 비중을 계속 높여나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섹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골드만삭스가 AI 같은 신기술이나 큰 전략적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요즘 AI 얘기 안 하는 곳이 없잖아요. 골드만삭스도 골드만삭스 3.0이라는 이름으로 AI 전략을 이야기했는데 CEO가 아주 명확한 선을 긋더라고요. 이건 우리 회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AI는 혁명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잘하던 일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AI 활용법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딱 두 가지에 집중하는데요. 첫째, 우리 똑똑한 직원들한테 더 좋은 AI 툴을 줘서 업무 효율을 확 끌어올리겠다. 둘째, 회사 전체의 운영 시스템 자체를 AI 기술로 싹 뜯어 고쳐서 비용을 줄이고 거기서 아낀 돈으로 다른 곳에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아주 실용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표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애플카드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결정이었어요. 왜냐고요? 바로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실패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중을 상대로 한 소비자 금융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이제 그만두고 원래 우리가 제일 잘하는 그 분야에 올인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이죠. 이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원칙이 더 확실해져요. CEO가 뭔가 크고 혁신적인 일을 하기 위한 기준은 아주 높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즉 웬만한 M&A에는 관심 없고 정말 이거다 싶은 엄청난 기회가 아니면 쉽게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만큼 신중하다는 겁니다. 토큰화와 같은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도 태도가 비슷해요. 우리가 굳이 1등으로 나설 필요는 없다. 이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연구하고 참여는 하죠. 하지만 무작정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달려들기보다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싹 모아서 골드만삭스가 그리는 큰 그림, 그 전체적인 전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볼게요. 이 표 하나로 모든 게 정리됩니다. 한번 보세요. 성장 엔진은 초고액 자산가와 파트너십, 이 두 개의 축으로 돌리고요. 회사의 안정성, 즉 회복력은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적 수익을 늘려서 어떤 상황에서도 10% 중반대 수익률을 지켜내겠다는 거고요. 미래 기술인 AI는 회사를 뒤엎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로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애플카드 같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에만 집중하겠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2026년 게임 플랜의 전부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의 모습은 과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감한 혁신일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운 시기에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고전적인 강자의 현명함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골드만삭스의 미래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